자, 시사 과학이 만나는 시간. 원종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놀라운 기타리스트 원종우 씨라고 제가 언젠가 기타 한번 쳐야겠네요. 여기서. 네. 아니 한번 쳐보세요 와가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예. 원종우 씨가 국내 탑 클래스의 기타리스트입니다. 아이고,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또 탑 클래스 분들이 뭐라 그러십니다. 네. 그럼 중급 클래스. 안 되는데. 중급은 넘어가는 대단한 테크니션이에요. 사실. 요즘도 쳐요? 안 치면 또. 치죠. 연습은 계속 하죠. 네. 기약은 없지만. 들어주는 사람은 없지만. 없습니다. 기타 실력 대단합니다.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이걸 하기도 땄다니까요. 네. 자, 뭐 조만간 한번 기타를 한 30초라도 들려들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학과 예술을 겸비한 원종으로 거듭나시죠. 뭐 시간이나 좀 더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 시간이 진짜 없을 때 기타를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냥.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다 보니 좀 북한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과학으로 북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사실 과학기술 분야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아는 게 별로 없고 예. 근데 힌트가 있다면 역시 핵무기하고 미사일 기술. 예. 요거는 굉장히 고급한 과학기술이잖아요. 그거는 우리보다 지금 훨씬 앞서가 있는 거죠. 앞서 있죠. 뭐 네. 그 자체 발사체를 갖고 있는 상태고. 실제 인공위성을 띄워 올렸죠. 그렇습니다. 자체 기술로. 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소련에서 이렇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죠. 네. 구소련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네. 뭐 러시아하고도 관계가 있고 미국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특정 분야에서는 분명히 높은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건 확실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일반 사람과 관련된 부분, 네. 뭐 생활 가전이라든가 네. 인터넷, 컴퓨터 이런 쪽은 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모바일 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실체가 어떤가 얘기를 해보려고요. 이때 알려진 정도를 모아서. 그렇죠. 어느 정도 됩니까 IT는? 뭐 이렇게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나가 있다? 우리 생각보다는 많이 나가 있다. 그래요? 예, 네. 그건데 일단은 인터넷은 거의 아무도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일반인들. 그렇죠. 근데 그럴 뭐 거라고 생각이 되죠. 소위 이제 엘리트 계층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쓴다고. 예, 이제 그게 차이인데 북한에서 일반 사람들이 쓰는 것은 광명이라는 인트라넷입니다. 북한에서만 묶여 있는. 북한 내에서만 접속이 있는. 가능.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체제 특성상. 네. 여기에는 정부가 운영하는 200개 정도의 웹사이트가 있어요. 정부 운영.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 그렇습니다. 인트라넷 사이트가 있는 거네요. 네네. 네. 인터넷에 200개나 모여 있고 여기에 네. 뭐 폐쇄망일 뿐 인터넷하고 원리는 똑같으니까요. 비슷합니다. 네. 민원 사이트나 뭐 정보 사이트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제 국민 대부분이 여기엔 들어올 수가 있고,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은 이제 극소수의 상류층, 소위 말하는 지도층. 네. 이 사람들은 우리랑 사용하는 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당 간부들이나 뭐 네. 이렇게. 소수긴 하지만 네. 요거는 북한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고 미국의 민간 업체가 네. 북한의 인터넷 접속 데이터 분석을 했어요. 북한에서 어디에 가고 어디에 접속하는가 얼마나 쓰고 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구글 검색, 지메일, 그리고 아마존 쇼핑, 아마존 쇼핑도. 인스타그램. 아마존 하긴 북한에 물건이 배달될 수 있죠. 예. 아마존 들어가셔서 보시면 그 네. 한국 나만 선택하다 보면 북한이 옆에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배송이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뭐 이 사정이야 복잡하겠지만 어쨌든 단간부 높은 분들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음악을 들을 때 스트리밍을 많이 듣는데 애플의 아이튠스에서 스트리밍을 많이 받는다고.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하는 게 김정은 위원장 그 사진 중에 보면 그 책상에 애플 노트북이 있어요. 아, 네. 예. 그러니까요. PC가 아니라 애플 제품을 선호하나 봐요.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아이튠즈 스트리밍은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듣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는 다른 국내 스트리밍 사이트들 듣지. 네. 뭐 북한의 메모라든가.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가 잘 없어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저 동영상은 중국 걸 많이 듣는데 음악은 아이튠즈를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턴이 우리나 뭐 크게 다를 것이 없다 이런 걸 보면 수는 적지만 아마존도 쇼핑하고. 아마존도 하고. 쇼핑 항목이 궁금하네요. 그런 말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에는 네. 페이스북을 그대로 본따 만든 스타콘이라는 SNS 서비스가 잠깐 생겼었어요. 북한 내에서. 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이게 뭐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명히 북한 내 서버는 있어요. 근데 서버는 북한 안에 있는데. 예, 이게 정말 오픈이 됐던 것인지 아니면 뭐 시험적으로 잠깐 열었던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좀 이제 재앙을 불러일으키죠.
시스템만 비슷한 게 아니고 디자인의 색깔까지 똑같아요. 페이스북이랑? 네, 똑같아서 짝퉁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전혀 할 말이 없는 네.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 존재가 우연히 이제 해외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자 전 세계에서 이용자들이 몰려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가짜 계정을 만드는 등 수십 개의 가짜 계정을 만드는 등 꽤나 좀 즐거운 시간들을 보낸 모양이에요. 네. 재밌겠죠. 재밌겠죠. 네. 저도 알았으면 가서 하나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앞거는 그 스코틀랜드의 10대 해커가 네. 가서 그 로그인 정보에 우리 저 공유기 보시면 로그인 할 때 이게 안 고치셔가지고 아무들을 그냥 저기는 빵빵빵빵 뭐 이렇게 아이디는 되니까. 어드민이고 네. 아이디는 저 비밀번호는 패스워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그대로 치면 들어가는 네. 그렇게 입력을 했더니 관리자 모드로 들어간 거예요. 네. 해커도 아니네요. 해커도 아니에요. 그냥 해본 거죠. 혹시나 하고. 근데 이거를 운영하시는 분이 이것조차 이제 정리를 안 해놔가지고 아무까지도 네. 그냥 들어가서 해킹을 했던 거죠. 네. 관리자 모드로 들어가서. 예. 네. 그래서 이제 폐쇄가 된 상태로 지금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처음에는 테스트를 해본 것 같고 네. 그게 이제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면서 테스트했다기보다는 예. 적당히. 예. 그냥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고 테스트했는데 이제 그걸 신기하게 여긴 스코틀랜드의 10대가 들어가가지고 사이트를 망가뜨렸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 운영하시는 북한분이 되게 걱정이 돼요. 이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김정은 국방위원장 가짜 계정들 막 만들고 했을 때 네. 혼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고요. 어쨌든 이걸로 봐서는 북한에서도 일종의 SNS 서비스를 북한 네. 주민을 상대로 계획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죠. 아직 시작은 안 됐지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쇼핑몰 되고. 이런 건 없으니까 쇼핑몰이 있어요. 쇼핑몰 놀랍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옥류라고 예. 2015년에 이미 온라인 쇼핑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뭘 팝니까 거기서? 뭐 이것저것 팔아요. 각종 공산품들. 우리도 살 수 있나요? 우리는 안 되죠. 국내에만 북한 국내만 배달이 되는데 네. 비슷합니다. 시스템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들어가서 이제 상품 리스트 검색하고 네. 버튼을 눌러서 그 무슨 전자 결제 카드라는 게 있대요. 전세카드. 예, 그 번호를 넣으면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고 번호. 오히려 공인인증서 같은 게 없는 게 아니냐. 좀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공인인증서. 라는 약간의 부러움도 느껴지는 그런 대목인데 이 결제가 되고 나면 봉사총국 소속의 운수사업소가 배달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달까지? 요즘에는 평양 시내 한에서 24시간 무료 배달도 시작을 했대요. 24시간 무료 배달? 네, 우리나라 택배랑 거의 비슷한 타임 프레임인데. 우리도 24시간 배달은 안 돼요. 좀 어렵죠. 예. 특별히 그런 게 가능한 사이트가 있긴 해요. 보면. 네, 그렇죠. 웃돈을 주고. 네. 근데 평양 시내, 서울 시내에서 24시간 배달 사이트 찾기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24시간 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빠름, 그에 대한 집착, 이런 걸 또 엿볼 수 있는 부분인데. 참을성 없음. 그렇습니다. 하루 만에 받아야 되고. 당장 눈앞에. 예. 여기서는 재밌게도 그 옥류란 이름에 걸맞게 그 옥류관에서의 냉면도 배달을 한다는데. 냉면을. 이건 아마 그 만들어진 음식은 설마 아니겠죠. 포장된 상태로 배달을 하는 게 아닌가. 냉면 배달, 야. 예, 좋네요. 그런 식으로 평양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남북 그 정상회담이 잘 되고 북미 회담이 잘 돼가지고 옥류관에서 우리가 옥류 사이트에서 옥류관 냉면을 좀 배달시켜서 먹었으면 좋겠네요. 그게 이제는 정말 조금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는데 그러니까요. 몇 년 이내에 가능한 거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개성 이런 판문점 이런 데서 그 택배차가 와가지고 북한 차가 남한 차로 이제 바꿔가지고 국내 배달하고 이런 광경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지 않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평화회담 정전 그러니까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회담 뭐 평화협정을 맺으면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나 무슨 변화가 있을까 생각하시는데 생각해 보시면 그 휴전 철책선 있잖아요. 휴전선 네. 철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죠. 휴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맞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머릿속에서. 예,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상상하기 그런 일이 힘든. 예, 벌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거 북한 거 주문 가능한 거 아니겠는가. 이번에 생각도. 의제로 좀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 대통령께서 아니 지금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이거 옥류 냉면 예. 이거 중요한 의제로 선택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근데 하루 종일 얘기하신다는데 뭐 잠깐 시간 나지 않을까요? 그렇게 중간중간 그 옥류 냉면 배달해 먹자고 좀. 그 정도는. 예. 온라인 사이트가 있네요. 예. 예, 그런 상태고요. 이게 점점 이제 좀 빠르게 발전하는 이게 추세. 배달 이전에 체인점이 생기겠네요. 이게. 국내. 예. 아, 직영점. 체인점은 이 재벌들이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체인점.
예. 그런 적도 좀 이제 좀 폭넓게 논의가 됐으면 어플도 있습니까? 어플도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요. 다음 재밌으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죠. 네. 원종우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